고금리 속에서 안정을 찾는가 아니면 또 한 번 고꾸라지는가 정말 알 수 없는 주가에 흔들리는 우리의 멘탈.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구원투수 두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까르보 불닭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시달소는 이겼겠지, 적어도. 그렇진 않을 거야. 그렇게 나한테 목소리 큰 애가 왜 이렇게 점점 조용해지고 왜 손을 자꾸 아니, 숨기시죠? 어쩔 수 없어. 이게 또 자신감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란 말이 있더라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가 언제부터 우리 교관님의 말을 잃었어. 그렇게 잘 들었다고. 이게 어쩔 수 없다. 지수에는 장사가 없다. 수익률 좀 많이 났어요? 전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127,823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5% 정도 되는 거죠. 고맙다. 잘 먹을게. 오, 요즘 같은 장에 8%가 났다면은 대단히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너 뭐야? 너 설마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0.7% 정도? 불타오르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손실로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굉장히 똑똑한 아니. 플레이를 했다. 170만 원 얘기하면 뭐해? 결국 지금 0.7%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그런 말이 뭘 끝나지 않아. 내일 그런 말이 모레 있어. 끝나는데. 그런 말이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가 갑자기 상한가칠지 선생님, 몰라. 어차피 이거 끝나는데 얘랑 지금 끊어주세요. 얘랑 지금 끊어주세요. 이런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제가 수익을 봤어야 되는데 피디님, 그래서 저희 오늘 어떤 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교육받았던 걸로 투자를 잘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활용을 한 두 종목 정도 저는 봤던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네요. 왜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치, 지수가 빠지면 어쩔 수 없어요. 주현 씨도 장 탓을 하고 있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네. 장이 안 좋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Oh my gosh.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아서. 제발 같이 봐. 그런 거 같이 따라하지 마.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이 가치를 모르는 건가? 이게 인싸들의 세계 이런 건가? 그러니까 0.9%는 몰라. 너 나처럼 진짜 두고 보자 진짜. 18.5% 되는 사람이면 알아.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왔는데 태진님도 장탓, 주현님도 장탓, 저도 장탓. 정말 요새 장이 너무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또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은 장이 이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 같은 정책으로 통화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경기를 다시 회복하려면 재정 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경기 침체를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 각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네. 이 경기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가 문제죠. 올해는 이 미중 간의 무역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유럽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연준의 긴축 속도가 상당히 시장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발표되는 지표가 있죠. CPI와 PCE라는 그 지표들의 추이를 보면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즉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확신이 들 정도로 주춤한다. 그럴 때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연준이 아무리 매파적 기조를 띠더라도 이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경제가 훼손되는 건 연준이 아주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이 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 그리고 금리, 이 중립금리의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이런 매파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런 장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디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 중소기업의
45%가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높아야 좋은 건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낼 수 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1 미만이라는 뜻은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의 상장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단기 채무를 상환할 만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도 낮아 수시로 자본 조달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항상 악재를 품고 있다는 뜻이죠. 하락장에서는 이런 조그만 악재에도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당좌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하셔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진균 대표님은요? 이런 장에서는 짧게 방망이를 짧게 쥐고 가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물가 지표가 정말로 이제 안정되고, 즉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꺾였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아무래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좋은 종목들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짧게 가져갈지 혹은 길게 가져갈지를 정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추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2차 전지 소재 섹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 그런 섹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침투율이 10% 남짓이에요. 그 말은 즉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업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기술력이 상당히 또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수 때문에 억울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점 분할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진균 대표님은 2차 전지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고 조성욱 대표님은요?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입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잡은 이 호기를 놓을 리 없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라든지 사우디 같은 의장국에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 이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섹터가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이 안 좋아도 우리 8호이는 멈출 수 없죠.